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버카인딩 잉글리시의 한 달 만에 영어 끝내기 이정현입니다. 방금은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학생 한 명이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시험을 봤는데 답안을 밀렸었대요. 그래서 어쩌냐 하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고 마음을 추스리고 저도 마음을 추스리고 녹화를 시작했는데 녹화를 이제 끝내고 보니까 제가 마이크를 안 켰네요. 마이크를. 와, 진짜 엄청나게 빡쳤어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제 좀 입이 풀려서 좀 자연스럽게 녹화가 돼서 혼자 좋아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답안지 쓸 때 항상 이제 학생들 시험 볼 때 미리 말을 하고 했는데 답안지 제발 밀려 쓰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생겼네요. 자, 오늘은 6강인데요. 6강까지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의지가 굳건한 인강을, 그것도 인터넷 인강을 이렇게 6강까지 계속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의지가 강한 분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들. 박수! 우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까보다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명사에 s가 붙어 있는 경우, 명사가 s가 붙어 있으면 뭘 나타내는지 바로 복수 명사예요. 복수 명사. 명사에 예를 들어서 farmer라는 명사에 s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다. 그럼 원래 뜻은 이제 농부거든요. 농부. 근데 s가 붙는 순간 s는 들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명사에 s가 붙으면 뭐가 된다? s가 붙어 있으면 복수 명사가 된다라는 거. 쉽죠? 자, 아까도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갑자기 엄청나게 중요한 게 생각이 났거든요. 단어를 여러분 외울 때 어떻게 외우세요? 이 단어를 외울 때 예를 들어서 농부라는 단어를 외울 때 FAR, MER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는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외운다면 그건 100% 잘못된 방법이에요.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제 단어 외우는 방법을 학생 때 누구한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냥 외울 때 여기에 대한 말을 안 들어서 그냥 FAR, MER, SCIENCE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읽을 수는 있는데 farmer라고 읽으면서 이 철자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외울 때는 항상 FAR, MER 이걸 철자를 말해서는 안 돼요. 그냥 어떻게 한다? farmer 이해가 되시나요? science 우리말 쓰는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할 때 이응, 니은, 여, 이응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하면서 바로 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앨리스 선생님 기억나시죠? 앨리스 파닉스 강의를 진행해 주셨던 엄청 예쁜 앨리스 쌤이 이걸 파닉스를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나눠서 이해가 되시나요? farmer 이렇게 나눠서 바로 외우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 외워져요. 파닉스 강의 안 보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보셨다 해도 다시 한번 꼭 다시 보세요. 할수록 단어 외우기가 쉬워져요. 파닉스를 먼저 끝내고 나면. 오케이요? 자, 그러면 다시 명사에 s가 붙으면 뭘 나타낸다고요? 복수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에 어퍼스트로피 s가 붙어 있으면 뭘 나타내나요? 바로 명사가 이렇게 딱 있고요. 어퍼스트로피 s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바로 farmer에 어퍼스트로피 s가 붙어 있다 라고 하면 소유격이 돼요. 무슨 격이 된다? 소유격. 이거 인칭 대명사에서 했는데 그죠? 인칭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였죠? 명사를 대신하는 거. 남자면 his, 여자면 her 이런 식으로요. 근데
각각의 명사를 소유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명사에 farmer라는 명사에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면 농부 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farmer's car 하면 뭐가 돼요? 농부의 차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의 차 하면 his car, 그녀의 차 하면 her car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위에 거하고 이제 결합을 해볼게요. 명사에 s가 붙어있으면 뭐가 되죠? 복수명사가 되죠. 그럼 복수명사의 소유격은 어떻게 만드냐? 어퍼스트로피 하고 s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퍼스트로피만 붙이면 돼요. s로 끝나는 경우에. 복수명사가 s를 붙여서 s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어퍼스트로피를 붙이면 바로 농부들 라는 뜻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제 child의 복수형은 뭐예요? children이 되죠? 이것도 파닉스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건 I 소리도 나죠? 기본 소리가 I, 그 다음에 E 소리 이렇게 나잖아요. 복수형은 children, I 소리가 나죠? E 소리가 나죠? children. child는 child 이런 식으로 I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단어 외울 때도 굉장히 편해요. 파닉스를 제대로 기억하시면. 근데 children은 복수 명사예요. 애초에 무슨 명사? 애초에 복수 명사란 거죠. 불규칙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s 어퍼스트로피만 붙이는 게 아니라 s까지 붙여줘서 어린이들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의 복수형은 s를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불규칙 명사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외우면 되죠. people 같은 경우도 어째요? 복수명사, 사람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 중요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바로 하이라이트. 동사에 위에 두 개는 명사에 s나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는 경우였죠. 이번에는 동사에 s를 붙이는 경우 바로 뭐가 되나요? 3단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사에 s가 붙어 있으면 3단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어가 3인칭인 경우, 주어가 단수인 경우, 그리고 문장의 시제, 현재 시제인 경우에 바로 동사에 s가 붙어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몇 인칭? 3인칭, 그리고 단수, 복수, 단수, 그리고 시제는 현재 시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바로 뭘 붙인다? 동사에 s가 붙는다 라는 거예요. he를 예로 들어볼까요? he는 나예요? 너예요? 우리예요? 아니죠? 나머지죠. 그래서 3인칭인 걸 알 수가 있죠. he는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 이상인가요? 그는 단수죠. 이런 경우에, 주어가 이런 경우에 바로 동사에 s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현재 시제일 때 한마디로 여기에 play를 쓸 수 없다는 거죠. 과거 시제는 다른 문제예요. 과거 시제는 s나 es가 안 붙어요. 주어가 they예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they면 얘는 그들이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니까 3인칭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이죠. 그러니까 복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플레이냐 플레이스냐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플레이를 골라야 돼요. 왜요? 복수니까.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3인칭이어야 되고 단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여야만이 동사에 뭐가 붙는다? s가 붙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불규칙 동사에서도 다 적용이 돼요. 대표적인 건 뭐였죠? is, s로 끝나죠. has, s로 끝나죠.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일 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동사에 s가 붙는구나 또는 원래 s로 끝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초, 중, 고 말할 거 없이 토익, 탭스, 공무원 영어에서도 동사에 s 붙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3단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3단현, 3인칭,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리고 문장의 시제가 현재 시제일 때는 동사가 s로 끝나더라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냐라고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과연 뭐에 필요할 것인가?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대강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머릿속에 뉴런, 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씩.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주인공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 충격을 딱 받아가지고 머리에서 하나하나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하나하나 세포들이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들면서 빛이 환하게 팍 펼쳐지면서 뭔가를 깨닫고 이해가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적이 비약적으로 향상을 해요. 어떤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7점이었는데 처음에 3월 모의고사가 나중에 86점이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정말 심한 일이에요. 그것도 6개월 만에. 근데 이렇게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막 홍보할 때나 이렇게 말하곤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학생들이 막 지나가면서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실제로 들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성적표를 모으기 시작했죠. 바로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성적표를 가져와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왜냐? 억울하니까. 분명히 엄청나게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 전 성적표와 나중에 강의를 듣고 나서 아 정말로 올랐다 성적표가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히 저도 또한 여러분에게 인증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강의를 받았다라는 인증서 별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자,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는 복화엔딩 어학기로 꼭 복습을 하세요. 각각의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문법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문제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만들었고 듣기 할 때도 복화엔딩, 문법 할 때도 복화엔딩, 소설형 영작할 때도 복화엔딩. 복화엔딩 어학기를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근데 할 때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친구랑 같이 어떻게 카톡방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과 하루 목표량을 정해 가지고 끝내고 나서 자기 기록을 인증샷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안 한 사람은 벌금을 내는 형식으로 그래 가지고 한 달 모아서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은 너무 성실하니까 돈이 안 모이겠네요. 아 이런 아쉽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오늘 또 꼭 복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